197번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번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합성함수 g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합성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전제하에 속함수 fx가 a에서 연속인지 아닌 게 있다면 반례를 하나 볼 수 있죠. 반례를 하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기억번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례를 한번 의심해 봅시다. x는 a에서 불연속인 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a가 여기 있다고 치고 fx가 a 오른쪽에서 y는 1로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a를 포함해서 y는 0으로 나타난다고 칩시다. 이때 gfx가 x는 a에서 연속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gfx의 함수값은 gfa니까 fa가 0이죠. g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값은 두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극한값은 한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죠? a 오른쪽에서는 g1로 나타날 거고 좌극한값은 g 0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고 그 같은 값이 g0하고 같으면 되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gx는 2차 함수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지 않아요? gx가 가령 x 곱하기 x-1이라면 2를 대입했을 때도 0을 대입했을 때도 얘는 다 0으로서 극한값이 0이 되고요. 함수값도 0이 되어서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번은 반례 fx, 즉 x는 a에서 불연속이면서 gfx는 연속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함수를 하나 정의했어요. 이건 반례죠. 그래서 틀렸다고요. 니은번을 봅시다. fx하고 fx 빼기 g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g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자, 지금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어떤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무조건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로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해 봐야 될 건 gx가 최대 최소값을 주어진 구간 a, b에서 갖는지,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gx가 연속이다라는 거를 확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네요. 자, fx가 연속이고요. fx 빼기 gx가 여기서 gx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fx 빼기 gx가 연속이라는 조건에서 gx가 연속이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냐고요. 요거 두 개를 적당히 얽어물이면 돼요. 자, 니은번 봅시다.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네요. fx에서 fx 빼기 gx를 빼보면은 괄호를 풀 때 gx만 나타나서 이 등식 성립하죠. 근데 앞에 있는 fx가 연속이라고 그랬고요. 뒤에 있는 것도 연속함수라고 그랬죠. 그럼 연속함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다 연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당연히 구간 A, B에서 gx가 연속이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거 참이겠네요. D급번 보겠습니다. 열린 구간 A, B에서 최대 최소값을 모두 갖는 상수함수가 아닌 연속함수가 존재한다. 네, 최대 최소 정리를 잘 이해했다면 저건 바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fx는 A, B에서 주어진 구간 A, B에서 최대 최소를 갖죠.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그런데 어디서 최대 최소를 갖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자, A, B 이렇게 됐어요.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B에서는 최대를 갖죠. 그런데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 극대점에서 갖죠. 최소값은 극소점에서 갖죠.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갖는 점은 꼭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어디서 갖는다고요? 경계 아니면 극점에서 갖죠.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양쪽 경계를 구멍 뚫어놨어요. 그러나 A, B를 제외하는 방법으로서 최대 최소를 갖는 방법은 여기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가질 때 극대에서 최대, 극소에서 최소를 갖죠. 그러나 극대, 극소를 최대 최소를 갖는 점은 이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 참이죠. 결국 참인 거는 니은하고 디귿이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A, B 두 수가 다 양수고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x 더하기 a 곱하기 x b의 완전 제곱 빼기 x 제곱은 0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 m개와 서로 다른 음의 실근 n개를 가질 때 3m 더하기 2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주어진 방정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x제곱만 이항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자고요. 자, 3차 곡선. 얘는 좌변의 3차 곡선은 3차의 개수가 1, 즉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자, f가 지금 ax 3승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3차 함수라고 칩시다. a는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x가 오른쪽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가요. a가 양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왼쪽으로 갈 때 얘는 음의 무한대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미분에서 물론 정리가 돼 있어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는 최대 극점을 2개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극점이 하나도 없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인수분해형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따질 때 좌변의 3차 곡선은, 자, y축 여기 있고 a가 a, b가 둘 다 양수니까 x절편이 -a 음수죠. b는 이쪽에다 설정을 해놨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a하고 b에서 나타나는데 b에서는 이중근으로 만나야 되죠. 그렇다면 fx의 곡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우변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변의 그림은 y는 x제곱 너무나 많이 그려본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양변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3차 곡선이 증가하는 증가율이 2차 함수보다 월등히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분명히 만날 겁니다. 양근 2개, 음근 하나라고요. 그래서 m은 2, n은 1에서 3m 더하기 2n, 얘는 6 더하기 2가 돼서 8이 답이겠네요. 아니면 이거 전체의 3차 함수를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자, 또 다른 방법. 자, another solution. 또 다른 방법은요, 좌변을 fx라고 볼게요. 좌변을 fx라고 둘 때 fx는 역시 3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죠. 그런데 여기 지금 ab가 불명확하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즉 f-a의 부호하고 fb의 부호를 조사해 보자고요. -a를 대입하면 0이고 -a제곱, 얘는 음이네요. 그 다음에 fb 역시 0이고 -b제곱으로 나타나서 역시 음이네요. 그러면 3차 곡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a 여기 있고요, 0이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0도 조사해볼까요? f0은 여기가 0 대입하면 a 곱하기 -b의 제곱이 b제곱, 뒤에 건 0이 되니까 얘도 양이죠. 적당히 점을 찍는 겁니다. 여기 -a에서는 음수, b에서도 음수, 0에서는 양수. 그래서 이 세 점을 3차 곡선으로 이런 형태로 이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곡선의 그림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양근 2개, 음근 하나 갖는 거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겠죠? 199번. fx는 13k x제곱 더하기 k제곱 x 더하기 12, 현재 2차 함수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의 계수에 미정계수 k가 포함되고 있으면 k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어쨌든 방정식 fx는 0이 열린 구간 0과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 창이 지금 k의 미정계수를 갖고 있을 때 k가 0인 경우부터 따져보자고요. 그럼 1차 함수가 되겠죠, fx는. 그래서 fx를 쓰면 k가 0이니까 그냥 fx는 12가 되겠네요. 그걸 0으로 둘 때 만족할 수 있는 x는 존재하지 않죠. 자, 두 번째. k가 0이 아닐 때는 지금 구간이 0과 1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구간에서 실근을 간다. 그러니까 실근이 범위로 나타나는 문제를 뭐라고 그러죠? 실근이 범위, 즉 부등식으로 나타나는 문제. 이 문제의 유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근해 분리 문제라고 해요. 이건 1학년 때도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문제는 정리가 1학년 때 돼 있어야 돼요. 근해 분리 문제는 그래프로 조건을 확인해 줘야 돼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로.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2차의 계수 k가 13k가 양인지 음인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k가 양이면 2차의 계수가 양이 되겠죠. 그때 축을 확인해 봅시다. 축의 방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의하면 마이너스 2a가 26k, b는 k제곱, 하나 약분해서 마이너스 26분의 k, k가 양이니까 얘는 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대칭축이 지금 음이니까 여기다 대칭축 적당히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12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y절편 12가 표현되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이니까 아래 블록한 포물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럼 얘하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도 0과 1 사이에 실근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만족하는 k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세 번째, k가 음일 때 존재할 수 있겠는데, 그림을 그리면 자, y절편 12부터 표현하겠습니다. 대칭축은 아까 표현된 얘하고 동일하겠죠. 근데 지금은 축이 k가 음이니까 양에서 나타나요. 적당히 여기라고 표현해요. 축이. 그 다음에 어디로 블록해야 돼요? 위로 블록했는데 x절편이 실근을 말하죠. 그게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2를 이쯤에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럼 0과 1 사이에 실근을 한 개 만들려면 1에서의 함수값은 음수가 나타나면 되겠죠. 0에서의 함수값은 양수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미 12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에 x 대신에 1을 대입한 함수값은 13k 더하기 k제곱 더하기 12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지금 k의 2차 분식이 됐고 인수분해가 k 더하기 1과 k 더하기 12로 되겠죠. 자, 따라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 사이고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1까지 10개 있겠죠. 개수는 10개, 1번에 있습니다. 200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a에 대해서 함수 gx를 x는 a를 경계로 함수가 달라지고 있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라. 방식 fx는 0은 0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나번 fx gx의 곱은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두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fx는 0이 0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 얘는 2차 함수로서 여기에 fx는 0으로 둔 2차 방정식에 한 실근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이 사이에 있다. 근해 분리 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조건을 뭐로 확인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프로. 그래서 가본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
확인해 봅시다. 자, fx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역시 1차항까지의 계수가 미정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을 확인해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7에서 2분의 7 3.5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7이라고 하고 2라는 경계는 이쯤에 잡을 수 있고요. 지금 a가 양인지 음인지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아요. 어쨌든 요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확인해 줘야 된다. 여기에 존재하느냐. 그러면 2분의 7을 대칭축으로 해서 아래 블록으로 그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근을 갖는다면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7보다 큰 오른쪽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칭축이 2분의 7이기 때문에. 그럼 그 조건은 0에서의 함수값은 양이고 2에서의 함수값은 음이 나오면 가번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A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겠죠. F0은 A인데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F2는 4 빼기 14 마이너스 10 더하기 A로 나타나는데 그건 0보다 작아야 한다고 그랬죠. 이거 두 개의 A의 교집합은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되나요? 1번이라고 둡시다. 자, 다시 나번 봅시다. 나번은 fx와 gx의 곱이 a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fx는 2차 함수니까 이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a에서도 연속일 거고요.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연속일 수 있죠. 연속함수와 연속함수가 곱해지면 연속일 테니까. 그러면 저 fx 곱하기 gx가 a에서 연속일 수 있는 방법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gx가 x는 a에서 연속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불연속이지만 f 얼마가 a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fx는 a에서 함수값이 0이고 극한값도 0이 돼서 곱해줄 때 연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gx가 그냥 a에서 연속으로서 연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에서의 함수값 ga를 먼저 조사해 주니까 위에다 대입해야 돼서 a가 되고요. 극한값은 자기가 속한 구간에서는 1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함수값하고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의 극한값을 따질 때 a보다 작은 좌극한값 a-에서의 gx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fx 더하기 2 역시 다항함수죠. 거기다가 a를 대입한 즉 fa 더하기 2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fa 더하기 2는 지금 첫째 줄에 주어진 fx의 x자리에 a 더하기 2를 대입해야 되니까 제곱 빼기 7 바로 a 더하기 2 더하기 a로 나타나고 이것이 뭐하고 같아야 되죠? 함수값 a하고 같다고요. 그러면 a가 한 개 소거돼서 우변은 0 좌변은 a 더하기 2의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네요. 앞에서 a 더하기 2 뒤에서 빼기 7 0이다 해서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 또는 5죠. 그런데 1번에서 0과 10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제외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a는 5라는 값 하나를 결정을 했고요. 아직 두 번째 방법이 남았죠. 즉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지만 fa가 0이어도 0이면 a에서 gx가 연속이든 말든 연속이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fx가 0인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fa를 대입하면 a제곱 빼기 7a 더하기 a가 6a로 나타나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만족하는 a는 0과 6 두 개가 있는데 1번에서 0보다 크고 10 사이에 있어야 되는 a 값은 6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만족하는 a는 5하고 6 두 개를 구할 수 있고요. 그 합은 11이 되죠. 201번입니다. a는 음이고 b는 양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식 x, x-a, x, x-b, x-a, x-b는 0이다. 몇 차 방식입니까? 일단 2차 방식이에요. 저거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네요. 베타가 더 큰 근이라는 얘기고 그때 알파, 베타의 위치를 찾아주래요.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여기 지금 세 개의 인수가 지금 서로 두 개씩 묶여져서 교환되고 있어요. 어쨌든 좌변을 fx라고 둡시다. 다시 쓸게요. fx는 xx-a, xx-b, x 빼기 a랑 x 빼기 b고, 그러면 지금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우변 y는 0이라고 둘 때 y는 0이 바로 x축을 말하겠고, a, b 0을 설정을 합시다.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쯤에 a 0이 이쯤 있고 b를 이쯤에다 설정을 해도 되겠네요. 자, 그래 놓고 함수값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세 군데에서. 그래서 2차 곡선으로 연결해 주면 된다고요. fa부터 설정해 봅시다. x-a가 있는 인수는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대입한 a에 a 빼기 b고요. a는 음이라 했고 a 빼기 b는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가 돼서 얘도 음수 곱해주면 양이 되겠죠. 다음 f0, x가 있는 인수는 다 항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a, -b의 곱이 플러스 ab로 되고 얘는 음이 되네요. fb 하나 더 결정해보죠. 그러면 여기다가만 b 집어넣으면 되죠. 나머지는 다 0이 될 테니까 b에 b 빼기 a, 얘는 양수가 되죠. 점을 적당히 찍으라고요. a에서는 양수 이쯤에 찍을게요. 0에서는 음수, b에서는 다시 양수. 이걸 2차 곡선으로 적당히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왼쪽이 알파고 오른쪽에 x절편이 베타가 되겠고, 그러면 알파는 a와 0 사이, 베타는 0과 b 사이. 2번에 있나요? 202번.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이고 그 과정을 서술하래요. 조금 전에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의 세 인수를 두 개씩 묶어서 곱해서 더한 2차 방식입니다. 역시 좌변을 fx라고 치환해서 지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이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고 하는 서술형 문제예요. 자, 그래서 fx를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더하기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감마 x 빼기 알파. 자, 그리고 우변은 y는 0, x축을 말하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조사해서 2차 곡선을 적당히 그려서 확인해 주든지, 여기서는 서술을 하는 문제니까 지금 그 실근을 가짐을 보여주려면 차이값 정리 같은 것으로 확인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일단 함수값부터 조사하겠습니다. F알파, 얘하고 얘가 0이 되죠.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랑 알파 빼기 감마로 나타나고 있고요. 알파 베타 감마의 크기가 비교되고 있어서 알파 빼기 감마 음수고요. 알파 빼기 감마도 음수죠. 음수와 음수의 곱 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f 베타는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빼기 감마로 마지막 인수에서 남죠. 얘는 앞에 인수는 양이고 뒤에 인수는 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는 음수로 나타납니다. f 감마, 감마 빼기 알파랑 감마 빼기 베타의 곱으로 나타나고 둘 다 양수가 되네요. 감마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함수값은 양수. 자,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말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 세 개의 조건을 번호 붙일게요. 1번, 2번 에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알파에서 함수값은 양수고 베타에서 함수값은 음수면 그거의 사이값 0이 있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 따라서 구간 알파,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2번, 3번에 의해서도 사이값 정리에 의해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구간입니까? 베타하고 감마, 그러니까 베타에서의 함수값은 음수, 감마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감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그런데 fx는 0은 몇 차 방식이죠? 2차 방식이죠. 방정식의 실근은 많아야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를 초과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알파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 갖고 베타 감마에 적어도 하나 가져야 되니까 결국은 구간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 사이에 하나씩의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